오늘 만나보실 모델 중앙일보 올해차 퍼포먼스 부분 상을 수상한 AMG GT632 퍼포먼스입니다. 중앙일보 2026 올해차 올해의 퍼포먼스 메르세데스 벤츠의 메르세데스 AMG GT63SE 퍼포먼스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이 AMG 5 버전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가격이 2억인데 사실 400마력대 출력이 다소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오너분들께서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이 가성비 측면, 특히나 스포츠카 장르로 놓고 봤을 때 약간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AMG가 자랑하는 최신 고출력 파워트레인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더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죠. 자,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AMG GT632 퍼포먼스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메르세데스 AMG의 고성능 쿠페 GT632 퍼포먼스입니다. 전면부가 익숙하죠? 고급 로드스터 SL과 유사해 보이지만 헤드램프에서 그릴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AMG의 상징 후드의 파워돔도 좋고요. 세로형 그릴의 강인함도 물론 보기 좋은 내용이죠. 스포티한 디자인의 범퍼도 AMG의 상징과 같습니다. 측면에서는 정통 쿠페 스타일의 디자인이 잘 부각되는데요. 전면이 AMG 5 버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면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죠. 휠 디자인은 같지만 안쪽에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카본 세라믹으로 바뀝니다. 프론트 팬더의 레터링도 달라지고요. 휠은 21인치가 사용되며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트 S5가 매칭됩니다. 전륜에 295, 후륜에 305mm급이 사용되고요. 차체 무게를 볼까요? 후면은 멋스럽습니다. 빵빵한 뒷모습도 공격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요. 3개로 분할된 램프의 디자인도 좋죠. 하단의 디퓨저, 4개의 머플러도 AMG의 상징인데 5와 비교하면 팁 디자인이 다릅니다. 배기 사운드도 63 쪽이 더 나은 느낌이었고요. PHV로 진화하면서 생긴 충전구도 있죠. 실내 구성도 좋습니다. 도어 트림의 마감, 부메스터 스피커 등도 좋은 구성이죠. 5 버전과 달리 주유구 버튼이 추가되어 있죠. 메르세데스의 다른 PHV 모델들도 이렇게 버튼이 추가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 레이아웃 자체는 5와 같습니다. 그러나 시트가 달라요. AMG 퍼포먼스 시트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몸을 잡아주죠. 헤드레스트는 일체형이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5와 같지만 PHV 전용 메뉴가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화질은 좋고요. 하단에는 AMG 모델에만 적용되는 주행 모드 설정 다이얼과 버튼이 위치하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볼까요? 뒷좌석은 911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인이 앉기는 어렵습니다. 올해의 차에서 에이다스를 테스트할 때 뒷좌석에 탔었는데 엉덩이는 운전석 뒷좌석에 있었지만 상체는 조수석 뒤에 위치해야 했죠. 어떤 자세인지 상상되시죠? 뒷좌석은 추가적인 화물 적재 공간 정도로 보면 됩니다. 트렁크를 볼까요? PHV 시스템 때문에 공간이 다소 작아졌죠?
매력적인 구성을 갖춘 AMG GT63 이 퍼포먼스인데요. 자, 그럼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 GT63 고속 능력을 확인해 보죠. 속도가 올라가면서 사이드 볼스터가 살짝 조여져요. 그리고 기본 직진성 좋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조금만 터치해도 모터가 먼저 밀어줍니다. 이 터보 차들, 아무리 트윈 터보 엔진을 갖더라도 좀 터보렉에 의한 그 시간차, 거기서 자유롭게 엔진 대비 아쉬움을 보이는데, 지금은 모터와 시너지를 내주기 때문에 확실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보실 것 같은데, 가속 페달 지금 이게 1cm 밟은 겁니다. 근데 속도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고, 요게 1cm예요. 차가 빠르다는 걸 이렇게 체감할 수 있죠. 다만 속도계 오차는 좀 있네요. 더 빠르다. 스피드미터 상으로 딱 300km, 시속 300km를 마크했는데, 뭐 사실 제가 지금 안전맞이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속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요만한 요소에 의해서 큰 사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긴장하고, 실제 차를 평가하시는 분들도 시속 250km 이상은 달리지 마라 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차가 빠르니까, 거기다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달릴 수 있게 되네요. 참고로 서스펜션은 컴포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속에서 서킷 같은 환경에서는 최대한 단단하게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상주행, 고속 환경에서 차가 너무 단단하면 신경질적으로 튀는데, 만약에 조금 큰 범프를 만나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게 되죠. 물론 이 차는 에어로다이나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힘썼기 때문에 고속에서도 다양한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일단 8기통 엔진 사운드, 요게 딱 1cm 밟았을 때, 그리고 고속에서의 제가속 능력은 요거 거의 뭐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바로 밟아주면 변속,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했었던 아이오닉 6N 같은 경우도 650마력짜리 고출력 전기차죠. 근데 그와 같은 전기차들, 그리고 지금 이 PHV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들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나냐면, 요즘은 스펙상의 성능을 다들 잘 뽑아내기 위해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그리고 퍼포먼스 카들의 경우는 정지 상태에서 200km까지는 정말 극적으로 잘 나오게 만들죠. 근데 전기차와 좀 다른 점, 물론 좀 예외도 있어요. 사실 이 차와 올해의 차에서 경쟁했었던 그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폴고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습니다. 200km 이상에서도 그냥 쫙 밀고 가는데, 아이오닉 5N도 그렇지만 6N 같은 경우는 시속 200km부터는 이제 가속이 좀 많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탑스피드를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빨리, 또 좀 더 먼저 가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셨겠지만 제가 코스 중반 이후에 나왔는데도 이미 시속 250km를 그냥 우습게 달려버렸죠. 자, 잠시 파워트레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엔진은 8기통을 기초로 합니다. 476마력을 내던 5와 달리 엔진만으로 612마력을 낼 수 있죠.
여기에 150kW, 우리 기준 204마력급 모터를 맞물려서 시스템 총 출력 816마력을 낼 수 있습니다. PS 기준이고요. 토크도 엔진 기준 86.7kg 폴스미터, 모터에서 낼 수 있는 토크 32.6kg 폴스미터가 더해져 시스템 최대 토크 144.8kg 폴스미터를 낼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 PHV 시스템에 쓰이는 배터리 용량은 6.1kWh급인데 EV 모드로의 주행보다 성능 강화를 위해 쓰이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직접 냉각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미 제가 다른 모델에서 경험을 한 바 있지만 지금 이것이 이 메르세데스 AMG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파워트레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프로젝트 1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차, 사실 대단합니다. 어떤 펀치력을 비롯해서 차가 주는 감성적 느낌으로 보면 포르쉐 911 터보보다 낫네요. 그리고 요즘 911 터보 진짜 비싸요. 그래서 지금 이 차의 가격이 2억 7천만 원대잖아요. 야, 이제는 이 차를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GT5와 비교를 한다면 GT5는 전 사실 가성비가 이렇게 썩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63은 충분한 메리트를 보여주죠.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도 의외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배터리 자체가 사이즈가 전기차만큼 크진 않아요. 그래서 순수 배터리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이제 인증받은 거는 8km, 뭐 많이 가면 10km까지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이 차를 택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뭐 돈이 없어서 63을 타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직진성, 고속주행 안정감, 요거는 끝내줍니다. 자, 이번에는 AMG GT 632 퍼포먼스죠. 핸들링 성능을 보겠습니다. 이 차는 후륜 조향 기능까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차들보다 좀 더 민첩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조금만 스티어링을 돌릴 때 즉각 반응을 하고,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머 타이어죠. 그립도 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움직임이 요렇게 돌 때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스티어링을 90도를 안 돌리고도 돌아요. 립토프 거의 타이어 여유가 많다 보니까 매우 여유롭게 도는 모습이었고, 자, 2차 립토프 그냥 아주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가속, 제동을 했을 때도 확실히 신뢰감이 있습니다. 잠시 제동 성능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33m대 중반이 나왔고, 근데 후반으로 가면 이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는 좀 세라믹이죠. 그래서 충분히 버텨주는데, 타이어가 이 무거운 차체에 대한 부담을 다 짊어지다 보니까 후반에는 스포츠 타이어 치고는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타이어니까 지금 이 정도를 버텨준 거예요. 현재 타이어는 미쉐린의 PS S5가 사용되어 있고, 제동 시스템에 대한 부담은 진짜 없네요. 제가 브레이크에 대한 것을 좀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차가 못 썼을 때 사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동 거리에 굉장히 좀 의미를 두는데, 지금은 브레이크의 페이드나 이런 것들은 아예 느낄 수가 없는 상태이고, 타이어의 지속성, 그립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어 휠 조향이 있으니까 확실히 ESC 제어도 완벽하고, 이건 그냥 운전 실력과 논외로 그냥 타도
빠르네요. 예를 들어 뭐 BMW 말하자면 앞에서 M4, 나보다 운전 잘하는 M4가 가고 있을 때 똑같은 페이스로 달려도 네, 월등히 안전합니다. 뭐 심지어는 ESC를 켜고 달려도 큰 차이 없이 그냥 따라갈 수 있고, 직선 구간이 나왔을 때 거기서만 네, 그냥 제치고 나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와, 야, 이 컵2 같은 타이어 끼우면 정말 끝내주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도 타이어의 소리는 들리지만 근데 움직임이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레스폰스가 굉장히 좋아요. 자, 처음에 싹 밟았을 때 모터가 먼저 싹 하고 밀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엔진이 개입해서 엔진이 갖고 있는 600마력대의 힘을 그대로 뒷바퀴에다 쏟아주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들은 이 구동 시스템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배분 자체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는 만큼 대단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테스트를 할 때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노멀 모드에서 진행을 하는데, 노멀 모드만 해도 어지간한 차들 스포츠 모드보다 낫네요. 바디롤 억제 능력 최상이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렇게 지금 돌려주면 요 날카로움이 좀 더 배가 됩니다. 엔진의 리스폰스 더 강화되고요. 그냥 해줄 거라고는 가속 페달을 조금 섬세하게 조절해주면 스티어링에서는 거의 일반적인 조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정적이다. 훌륭하다. 가끔 이제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뭐 근래 타봤던 차 중에 갖고 싶은 차가 있느냐, 그러면 사실 제 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약간 스포티한 모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세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공통점은 성능 잘 나오는 거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성능 좋은 차를 타보면 확실히 운전이 편합니다. 출력에서 오는 그 편안함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근래 그렇게 뭐 굳이 갖고 싶은 차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차는 제가 GT5 때도 말씀드렸지만 멋있잖아요. 근데 멋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차는 성능까지 좋습니다. 연비도 이 정도면 시스템 출력 800마력짜리 차 치고는 연비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승차감, 이것도 이 정도면 타협 가능합니다. 그 아이오닉 6N 같은 경우도 고출력 그리고 전기차이다 보니까 이 스프링에서 받아줘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출력 차로서는 분명히 그 정도면 좋은 편입니다. 확실히 요즘 기술이 좋아졌구나를 느끼는데, 얘는 댐핑 컨트롤 기술이 더 잘 튜닝이 돼 있어서 일상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탈만하죠. 자, 연성교철로 저희가 한 근래 이제 카메라를 바꿔서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좋아져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극적인 모션들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요 엉덩이로 느끼는 그 충격량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돌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이 차의 컨셉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스포츠카로서는 한 중간 정도 처리 능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과속 방지 턱은 부드럽게 잘 넘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차량 프론트 부분을 들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좀 걸리잖아요. 자, 이렇게 움푹. 근데 잘 가네요. 요 레벨링하는 시간이 좀 길긴 해요.
근데 요 레벨을 올렸을 때 내렸을 때도 약간은 약간 승차감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차체 이게 충격이 지금 주어지고 있을 때 요 차체 강성감이 확실히 좋네요. 그래서 이 차에서 뭐 굳이 아쉬움을 꼽는다면 뒤쪽 시스템 적재에 의해서 지금 트렁크 공간 훼손이 있었죠. 그 부분을 논외로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만족할 만하네요. 승차감이 예전에는 이 스포츠카 슈퍼카에서 승차감을 내가 이 차에 타협을 다 해줘야 됐는데 확실히 요즘 차들은 이 정도면 승차감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뭐 고출력 이제 지향 모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M3랑 비교를 하면 승차감은 M3가 약간 더 낫습니다. 근데 이 차는 300마력의 출력 그리고 더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지하는 부분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편평비가 앞뒤가 다 30을 사용해요.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SL63하고 비교하면 그거보다는 약간 더 하드해요. 이게 아주 일품이에요. 가속 페달 딱 밟을 때 먼저 차들이 약간 움찔하고 나서 밀어주는데 이게 터보와 달리 그러니까 고출력 차에 있어서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얘기 드렸는데 PHV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뭐 당시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게 딱 과도기 측면에서 제일 좋거든요. 전기차로 다 넘어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대의 흐름이 또 그걸 대놓고 원하진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출력 부분에서는 내연기관차가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뭐 아이오닉 6N 비롯해서 뭐 BMW 같은 경우도 변속의 느낌을 주고 사운드도 막 우르르 이런 엔진 사운드를 연출해서 넣잖아요. 근데 연출해서 넣은 것과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 사운드에는 차이가 명백히 있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경량화 이 시스템의 경량화라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PHV가. 근데 그래도 현 세대에서 이 정도의 종합적 성능이라면 충분히 타협할 좋은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긴급 회피 한번 보죠. 아우, 벤츠는 참 이게 매번 알고 있지만 시끄러워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요 스티어링을 확 하고 돌릴 때 무거워집니다. 근데 하나는 지금도 특징이에요. 이렇게 확 하고 돌렸을 때 이게 반발인지 의도된 건지 모르겠지만 훅 하고 돌렸을 때 반대편으로 들어가고 난 상태에서 반대편으로 다시 이 스티어링을 조향을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이만큼을 돌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대편으로 훅 하고 말아주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참 좀 특이하네요. 자, 슬라롬. 세상에 속도계 안 보고 있었는데 와 뭐가 깜빡깜빡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 ESC 이런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역대급이었죠. 지금 200km를 아주 그냥 유연하게 넘어버렸는데 이거 대단하다. 기본 스티어 재어볼까요? 요거는 특성이 조금 이제 처음에는 약 언더로 가지만 이후에 스티어링 조향량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조금 말리는 성향을 보이네요. 그러니까 오버스티어는 아닌데 네, 안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안전성에 나쁜 건 아닌데 요 특성을 알고 운전하실 수 있다면 요거는 서킷과 같은 환경에서는 꽤 날카로운 거, 그러니까 언더스티어 없이 바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회두성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특성을 보여주네요. 사실 원래는 가격이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얘는 뭐 이 정도면 좋네요. 자, 이번에는 선회로에서 기본 특성을 보죠. 한 개. 자, 랩토프 했을 때 그대로 유지돼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엔 스포트. 지금도 쭉 가다가 후반에 말리는 모습이지만 네,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플러스 지금도 약 언더 후반에 이제 말리는 성향이 더 강해졌잖아요. 이게 모드별로 다릅니다. 말리는 성향 강해지니까 순간 얘가 이거 위험성 있다? 생각하니까 바로 시트벨트 딱 조이면서 사고에 대비한다 이런 걸 보여줬는데 자, 레이스 모드 확실히 좀 안쪽으로 말고 들어오죠. 자, 보신 것처럼 스포츠 플러스보다도 더 감깁니다. 근데 이제 차량이 봤을 때 이제 의도했다기보다는, 왜냐면 의도한 상황이 되면 가속 페달이 유지가 되고 있을 텐데 가다가 팍 하고 뗐잖아요. 뗀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안쪽으로 말리는 성향이 있지만 거기서 제가 립토프를 딱 해버리니까 이거 사고 위험인가 해서 또 시스템을 안전 시스템 프리세이프티 기능을 작동시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즐기실 때 저도 이제 커스텀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 차의 파워를 다 쓰고 싶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내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다면 자, 이 차는 여러 가지 모드가 제공돼요. 뭐 레이스 모드를 쓰기보다는 커스텀 모드 혹은 뭐 레이스 모드에서 자, 셰시는 일반 로드 기준으로 컴포트 그리고 다이나믹 베이직 이렇게 놓으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게 뒤가 확 돌거나 그러니까 차량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주는 의도된 오버스티어, 이게 오버스티어라는 게 내가 돌렸을 때보다 더 민첩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일반 차에서 이러면 나쁜 거예요. 일반 특성에서. 하지만 의도된 설정 모드별로 이 특성을 알고, 왜냐면 레이스카들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전에 그 연구소에 질문했었잖아요. 예전에 뭐 오버스티어가 마치 뭐 정상적인 것처럼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람보르기니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차는 다 약 언더스티어로 개발을 한다. 다만 서킷 버전, 스페셜 버전은 약 오버로 세팅한다. 대놓고 오버로 세팅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요 설정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GT63 자, 발진 가속 성능 볼까요? 아쉽게도 이 차가 지금 길들이기가 사실 안 돼 있어요. 이게 시승차의 참 이게 운명인데, 저도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다 이 차가 올해 차에 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새 차가 온 게 아닌가 한데 뭐 어쩔 수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마일리지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하다 보니까 런치 컨트롤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3.1초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런치 컨트롤을 작동시키게 되면 보통 이거보다 0. 몇 초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상할 때는 2.8초에서 9초 정도는 너끈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런치 컨트롤을 못 쓰는 상태에서도 시속 200km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빠른 성능을 보였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400m까지 드래그레이스의 기준이죠. 여기서도 예전에는 정말 뭐 튜닝카들, 몇백마력 튜닝카들이 뭐 1000마력대 이런 성능을 냈는데 이제는 뭐 그냥 로드를 달리는 양산 스포츠카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너끈히 보여주네요. 너 갖고 싶다. 아니야,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몇 년 뒤에
자기 모델을 노려보자. 네, 오늘 만난 브레세스 AMG GT63. 와, 이게 아이언6도 되게 성능이 좋은 차예요. 그리고 이 폴고레, 이건 사실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거의 성능으로는 거의 전기차적인 미친 차입니다. 특히나 200km 이상에서 그냥 쭉 뻗어가지고 300 이상을 그냥 가버리는 차예요. 사실 예전에 저도 그 테스트를 할 때 그게 놀랬었는데, 그리고 내연기관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카이자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는 GTI. 이 올해의 차라는 게 단순히 그냥 성능만 빵빵빵빵 나온다고 가속 빠른 걸로 주면은 마세라티가 1등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적인 밸런스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GTI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이오닉 6N도 그래요. 근데 야, 이 차는 다들 타보고 야, 밸런스에서 이건 나무랄 필요가 없다. 특히나 중화일보 올해 차는 핸들링 전문가들, 타이어 평가 전문가 분들, 네, 이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뭐 파트장, 뭐 팀장, 그리고 이제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업계에서 다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데, 다들 비싼 건 그래 비싸다. 근데 GTI도 그랬어요. 이 가격에서 이런 훌륭하다. 근데 이 종합적인 짜임새 있는 걸 따졌을 때 이 차가 최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참고로 저는 GTI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줬어요. 어쨌든 현 세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스포츠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담아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현재 타고 있는 AMG GT63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다른 게 있네요. S63 때는 이게 쭉 가다가 가속할 때 살짝 멈칫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네요. 확실히 먼저 나온 시스템, 그리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튜닝한 거, 네, 뭐 모터 출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세련미와 완성도 부분에선 확실하게 차이를 보여주네요. 네, 오늘은 중화일보 올해 차, 그래 받을만하다, 최고의 성능, 무엇보다 최고의 밸런스, 안정감을 보여준 메르세데스 AMG GT63 이 퍼포먼스를 만나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네. 진짜 안정적이다. 직진성은 이렇게 얘는 이렇게 흔들면 앞에가 이렇게 흔들어도 그대로 직진하는 차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얘는 계속 움직이면 멀미하겠다. 굿.